안녕하세요. 박영재의 친절한 은퇴스쿨입니다. 자, 이번에는 은퇴 후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보면은요, 처음에 어렸을 때에는 이 관계 기본이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주변의 형제들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크게 되는 거예요. 크게 되면서 이제 주변에 내 친구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어렸을 때의 친구들은 그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사귀었던 친구를 중고 집단이라고 하면서 어떤 이 발달 심리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 팩터로 또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관계들이 생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내 관계의 메인은 직장 생활,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 생활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직장 동료들이 내 관계의 메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침에 눈 떠가지고 출근을 합니다. 출근해서 하루 종일 나하고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내 직장 동료들이에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옛날보다는 적어졌지만 그래도 어떤 그 회식을 한다던가 저녁을 같이 먹는다라던가 아무래도 이 직장이나 사회생활 하면서 맺어진 관계들이 내 관계의 메인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내가 한창인 젊었을 때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되면 은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은퇴를 하게 되면은 내 관계의 메인이 됐던 사회생활에서의 관계는 끊기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일 때문에 같이 연결이 됐는데 나하고 같이 만날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직장 생활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인간관계들은 제한들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나와 일과 맺어진 사람들,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내가 은퇴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아무래도 내가 그 사회적 위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들이 내가 좋아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싫은데 만나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하여튼 내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내가 은퇴를 하게 되면 그런 어떤 관계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은요. 그 커다란 상처를 입게 돼요. 왜냐면 이제까지 내가 만나자고 그러면 아무 얘기도 없고 만났던 사람들이 이제 한두 번은 만나주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내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아니, 이 사람이 내가 나이가 꺾였다고 나를 그냥 이렇게 생각?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면서 은퇴하신 분들한테 나타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나타나냐면은 자, 사람 만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하면서 혼자 있게 되고, 그러면서 혼자 있다 보면은 나에 대한 어떠한 그 나쁜 생각들만 들게 되고 하면서 이 악순환이 계속된다라는 부분들이죠. 하기 때문에 은퇴 후에 제일 먼저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은 뭔가 하면은 이렇게 무너진 나의 사회적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은 은퇴 전과 은퇴 후의 사회적 관계 가장 커다란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의 관계의 메인이 됐던 내 주된 관계망이 무너지고 난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은퇴 후에 나한테 주어지는 관계들은 다음과 같은 5가지 관계들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부 관계. 그 다음에 자녀와의 관계인데 이건 성인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선 그 사위와 며느리가 같이 들어갑니다. 또 하나 형제자매 관계인데요. 이 형제자매 관계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관계가 같이 들어간다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친구 이웃 관계가 중요한데요. 이 친구 이웃 관계에도 아주 재밌는 특징이 있어요. 이 관계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내가 원치 않으면 만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작년 연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많은 송년회에 대한 공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들 그 반가운 사람들이긴 한데 가기 싫은 모임들이 있어요. 어떤 모임들? 왜 괜히 잘난 척하는 친구들이 있는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야, 내가 내 시간 투자하고,
내 비용 투자하고 그러면서 나가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뭐 있어라고 하면서 안 나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뭔가 하면은 자, 이 성인이 되어 난 다음에 친구와 이웃 관계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관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 여기에서 내가 어떤 모임을 갖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부부관계, 자녀관계, 형제자매, 친구의 모임 것이 5가지가 은퇴 후 관계의 주된 축이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준비 지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각각의 가산점을 한번 더 봤어요. 100점 만점에 각각의 가산점을 넣으니까 어떻게 나왔냐면은 자, 부부관계는 100점 만점에 37점으로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왔고요. 은퇴 후에 우리가 행복하려면은 부부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자녀의 관계인데 이 지표를 개발하면서 이 자녀의 관계에 대한 것을 처음에는 꽤 중요하니까 한 34점 정도 될 거다라고 해서 이 가점을 주고 연구를 진행해 보니까는 성인 자녀의 관계는 생각만큼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100점 만점에 23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사위와 며느리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게 혈연 관계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며느리와 사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내가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형제 자매 관계는 이 특징이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어요. 젊었을 때는 형제 자매 관계가 대면대면합니다. 아무래도 자녀 위주로 결혼 생활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결혼해서 출가한 후에 형제 자매 관계의 중요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녀의 빈자리를 형제 자매가 그 자매 관계가 이것을 메꿔준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 관계를 봤을 때 그 여자 형제인 자매 관계하고 남자 형제인 형제 관계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친밀도가 높은 관계는 자매 관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친구 이웃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취사 선택이 가능한데 이게 그 풀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5가지 관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신경 써 나가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어떤 것들이 중요할지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